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추기경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교황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번 주말 미중회담에서 주목할 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세계 가톨릭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교황직에 오른 로베르 프레보스트 추기경의 선출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5월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 시스티나 성당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회 콘클라베에 들어갔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됐고 토청 장치를 막기 위한 수색이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다양한 배경을 가진 추기경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 시카고 출신의 로베르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장할 당시 많은 이들의 주목은 사실 이탈리아 출신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게 쏠려 있었죠. 파롤린은 교황청 외교부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이자 사실상의 2인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랜 세월 교황직을 독점해온 전통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탈리아 출신 교황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콘클라베의 흐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첫 투표에서 40표 이상을 얻으며 1위를 했지만 이후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프레보스트 추기경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나누며 진행된 전략 논의에서 그의 이름은 다양한 지역의 추기경들 사이에서 빠르게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프레보스트는 단지 미국 출신이라는 점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미 페루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와 본당 신부로 살아온 경험이 있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활동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바티칸에서 일한 기간은 짧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래된 스캔들과 연결되지 않는 신뢰받는 인물이었죠. 추기경들은 단순히 카리스마 있는 교황이 아니라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공동체를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원했고 그 조건을 충족한 인물이 바로 프레보스트였습니다. 그는 콘클라베 직전의 연설에서 공동체성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했던 시노드적 교회의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는 많은 추기경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투표가 계속되면서 그의 득표수는 점점 올라갔고 결국 마지막 투표에서 무려 100표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파롤린 추기경이 당선자에게 묻습니다. 교황직을 수락하시겠습니까? 프레보스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새 교황으로 어떤 이름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레오. 그 순간부터 그는 교황 레오 14세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4억 명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투표 용지가 소각되고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신자들은 환호했고 미국 국기가 성직자들의 손에 들려 휘날렸습니다. 아메리카노? 라고 되묻던 이탈리아 노부인의 말처럼 많은 이들에게 이 순간은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교황 선출은 단순히 국가적 상징성을 넘어 교회가 세계적인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입니다. 미국 출신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남반구에서의 활동, 다국적 언어 능력, 포용적 리더십, 재정적 행정적,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교황청의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교황 레오 14세, 즉 로베르 프레보스트의 선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교황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와 세계를 이끌어갈지 그 첫걸음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외교적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핵심 경제사령탑들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장소는 중립국 스위스였지만 그 회의실 안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중국 대표단과 두 차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는 바로 관세 인하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이 관세율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고 밝혔고 금요일에는 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백악관 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장관과 거의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 수치는 그저 제안일 뿐이지만 의미 있는 협상 신호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측은 단순한 관세 인하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펜타닐 제조 화학물질에 대한 단속 방안을 담은 요청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회담에서는 중국 측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할 경우 미국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상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은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제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무역 균형 개선뿐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메시지로도 작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당장 구체적인 무역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펜타닐 문제나 핵심 광물에 대한 협상이 향후 논의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자국 경제의 둔화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장기적인 미중 전략 경쟁을 준비하는 동시에 최근 공장 가동 중단과 실업 확대라는 국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 주석은 자신의 최측근들을 스위스로 파견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에는 경제부총리 허리펑뿐 아니라 공안부장 왕샤오운까지 포함돼 있어 이번 회담이 단순한 경제 논의를 넘어 정치적 신호전의 성격도 가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들은 전기차, 반도체, 군사용 장비 등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베이징은 이 공급망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부과한 145% 관세는 철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펜타닐 문제 해결과 제조업 공정의 공정성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라는 장소는 단순한 회의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중립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통령 카린 켈러주터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차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국과의 대화에서도 몇 주 내 협상의 최종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양대 경제대국은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협상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표면적 갈등 아래에는 펜타닐,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주제가 얽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주말 회담은 2025년 하반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